짜잔. 피자가 들린 소리가. 자, 앞서는 산화수에 대한 이렇게 좀 그 주변의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산화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얘기하겠습니다. 산화수는 아까는 왠지 좀 뭔가 경험적이고 반응성적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놈의 산화수는 사실 완벽하고 명백한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를 통해서 산화수가 딱 규정이 되는데 그게 이제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화수는 이렇게 부여합니다. 얘는 전기 음성도, 얘가 조금이라도 큰 것이 주변 전자들을 독식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여되는 것이 바로 산화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어떤 말이 하나가 나오냐면 전기음성도라는 말이 나오죠. 보이시죠? 자, 전기음성도 배웠죠? 그래서 전기음성도 나하고도 슬쩍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전기음성도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잠깐 한번 그 경향성 살펴볼까요? 자, 요 주기율표라고 여기 그려보면 전기음성도의 대강의 경향성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오른쪽 위쪽, 이 오른쪽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 전기음성도가 커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기음성도 1등 누구라고? 플러린. 그래서 이렇게 부여되는 게 전기음성도고, 전기음성도 그 뭐 모두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몇 가지는 기억해 두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기억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부여되는 것이 바로 전기음성도입니다. 되는 것이 바로 산화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여하느냐? 또 몇 가지 논리 단계로 쓸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어떻게 예시를 들어서 훈련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 텐데, 자, 그럼 첫 번째 1 H2 해볼까요? H2? H2? 자, 당연히 뭐부터? 잘 그려놓은 루이스 구조부터 그려놓아야 합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형식전화처럼 산화수를 따질 때도 이 결합선에 있는 전자들을 마저 다 표현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때 요 산소하고 요 수소 둘 중에 뭘 비교한다? 전기음성도를 비교한다. 자, 어느 쪽이 더 크죠? 당연히 산소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놈이 주변의 전자를 모두 다 독식해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요런 식으로 따지는 게 바로 산화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산소, 원래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원래 6개가 있잖아요. 6개. 6개가 있는데 지금 전자가 몇 개가 됐어요? 몇 개가 됐어? 몇 개? 8개 됐지. 자, 원래보다 몇 개가 많아졌어요? 원래보다 2개가 많아졌잖아. 그래서 얘 산화수를 E- 라고 부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슈쇼는 각각 산화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1 플러스가 되는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 있는 이 수소는 보시다시피 지금 전자를 몇 개 획득하게 돼요? 지금 전자를 몇 개 획득하게 돼요? 하나도 가져가지를 못하죠? 왜냐면 누가 다 가져갔으니까. 산소가 다 가져갔으니까. 최외곽 전자가 원래 1개인데 빵개가 됐으니까 1 플러스 산화수다. 뭔지 알겠죠?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짜잔. 자, 우선 이 녀석의 산화수를 따지기 위해서는 우선 이것의 무엇부터 명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루이스 구조. 그러면 여기에 있는 H2O2의 루이스 구조 그릴 수 있겠어요? 자, 어서 그려보세요. H2O2. 자, 과산화수 루이스 구조 어서 그려보세요.
자, 최유각 전자 개수하고 옥텟을 이루려고 하는 뭐 경향성 등등등을 고려해서 그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뭐 그리고 자시고 간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자시고 간에 최종적으로는 외워야 돼, 알겠지?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얘 외웠다고 치자. 그러면 루이스 구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 자, 아니 그린 사람들 자 빨리 그리시고 그리면서 외우시고. 옥텟을 만족시키려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중결합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중결합이면 옥텟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중결합이고 딱 비공에서 한 개씩. 아, 뭐 이렇게 하고 싶다고요? 저렇게는 안 돼요. 뭐 이렇게요? 그러면 주변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옥텟 만족하는 것 같죠? 근데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면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이건 뭐가 틀렸을까요? 이건 뭐가 틀렸을까요? 무조건 틀린 거거든요. 이거 이제 무조건 틀린 건데 만약에 이렇게 그린 게 왜 틀린지를 알고 싶다면 산소 최외각 전자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수소 최외각 전자 몇 개 있어요? 1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6개 있고 1개 있잖아. 그럼 총 7개인데 이게 2개씩 있으니까 14개가 돼야 되겠지? 여기 전자 총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있죠? 2개 어디로 갔죠? 그렇죠? 잘못된 구조죠.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외워야 돼. 알겠죠? 외워야 돼. 그래서 원래 맞는 결과 구조와 달랐다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텟을 만족하느냐, 두 번째 원래 최외각 전자 개수를 그대로 만족하느냐, 아시겠죠? 그걸 항상 살펴야 된다고. 자, 어쨌거나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자, 근데 전김송도 대소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때 뭐가 됐건 결합 전자에 있는 전자마저도 편의상 표현해 주는 게 좋다고 했죠. 자, 이때 산소하고 수소 중 누가 전김송도가 더 커요? 산소가 크죠. 그럼 산소가 수소에 있는 전자를 다 가지고 옵니다. 내 거 다 가지고 옵니다. 얘도 수소에 있는 전자를 다 가지고 옵니다. 내 거 다 가지고 옵니다. 오! 그러면 산소하고 산소 중에는 누가 전기임송도가 더 크죠? 둘은 전기임송도가 같겠죠. 같을 경우만 어쩔 수 없이 전자를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까? 절반씩 나누는 수밖에 없습니다. 절반씩 나누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이 산소 지금 전자가 몇 개로 카운팅이 돼요? 전자가 7개로 카운팅이 되죠. 7개. 자, 그런데 원래 최외각 전자는 몇 개예요? 6개잖아요. 6개. 원래 6개인데 지금 몇 개야? 7개로 카운팅이 되니까 몇 개 많아졌어요? 하나 많아졌죠? 그래서 이때 이산소 산화수가 1-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수소는 당연히 산화수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1+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원소에 산화수를 부여하는 거는 뭐 임의로 되는 대로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니고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으로 예외 없이 그 원리에 따라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산화수는 예외가 없어요. 알겠어요? 딱 저 원리대로 딱딱딱 정해지는 거예요. 알겠지? 됐죠? 됐죠? 그 다음 요거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짜잔, 저기서 각각의 산화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저기서 산화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쟤네들의 가상적인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봐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리튬 최외각 전자 몇 개? 리튬 최외각 전자 몇 개? 저기 써놨잖아. 리튬 최외각 전자 몇 개? 저기 써놨잖아. 하나지, 하나. 수소 최외각 전자 몇 개? 하나잖아, 하나. 그럼 이 둘이가 만약에 공유결합을 이룬다고 하면 결합선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짜잔,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이때 저 둘의 뭐부터 알아야 돼?
뭐부터? 뭐부터?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 그럼 이때 이 전기음성도가 내가 이거 외우라 그랬었는데 수소가 얼마? 2.2. 리튬 얼마? 리튬 얼마? 리튬을 포함한 알칼리 금속 있죠? 알칼리 금속. 이 알칼리 금속이 누구라 그랬어? 요거라고 했죠. 요거. 얘들의 전기음성도는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좀 커봤자 1.1, 작아봤자 0.9입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전기음성도가 거의 1입니다. 1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크고 작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얘가 전기음성도 크다. 알겠죠? 그러면 이 결합전자를 누가 싹쓸이 해가는 겁니까? 수소가 다 가져간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요 슈셔. 요 슈셔는 지금 전자를 몇 개 갖게 돼요? 2개. 원래 몇 개 있었는데? 하나. 몇 개 많아졌어요? 하나 많아졌죠? 그래서 요 산소의 수소의 산화수는 1-인 것입니다. 리튬은 뭐가 되고요? 1+가 되고요. 자, 쓰시고. 이 말고도 뭐 예시가 천지 빼까리로 많은데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잔. 짜자자잔. 버루버루버루바.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요 녀석. 자, 이 화물은 좀 특별한데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뭘까요? 얘 이름은 보레인이라고 합니다. 얘 이름은 보레인인데 이 녀석은 이게 우리말로 읽자면 도가스. 돈가스 아니고 도가스. 아시겠죠? 도가스. 도가스란 말은 이게 평소 상태가 뭐라는 얘기야? 평소 상태가 기체란 얘기고, 도가스란 얘기는 일정량 들이마시면 뒤져. 알겠어요? 죽어. 그럼 걔는 안정한 녀석이란 얘기예요? 극도로 위험한 놈이란 얘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아시겠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얘가 왜 위험하냐면, 이 녀석은 H2O 요와의 반응성이 아주 끝내줍니다. 누구랑 반응을 잘한다? 모르. 자, 그럼 얘가 모르랑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얘가 무르랑 반응을 해요. 이 무르의 상태는 뭘 해도 상관없어요. 워낙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수증기하고도 왓다로 반응합니다. 물이랑 반응해도 상관없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가 짜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엔탈피 변화가 엄청나게 마이너스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 반응은 발열이란 얘기입니까? 흡열이라는 얘기입니까? 어마어마한 발열입니다. 어느 정도로 발열이 되냐면 불이 납니다. 불이 납니다. 여러분, 불 날 때 보통 뭐 뿌려요? 불 날 때 물 뿌리잖아요. 얘는 물 뿌리면 불이 더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런 녀석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만들어지는 요 물질, 이런 거를 영어 표현으로는 보릭 애시드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보릭 애시드. 우리말 번역은 붕붕붕 붕산. 알겠죠? 붕산. 붕산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이제 화학식이 요거고요. 요 녀석은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합니다. 억수로 안정합니다. 즉 극도로 위험한 녀석이 아주 안정한 물질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 반응열 변화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동시에 뭐가 또 발생하죠? 수소 기체가 발생하네요.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또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면 폭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여하튼 요거. 그래서 이런 반응을 통해서 아주 이제 극단적 반응성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이 독가스 이거 언제 많이 썼을까요? 네,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 학살. 혹시 유대인 학살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거기서 홀로코스트,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을 학살할 때 어떻게 학살했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이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6명을 죽이고 싶다. 6명. 어떤 방법을 써요? 6명을 죽이고 싶다. 일렬로 세워두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꼭 죽여야 될 6명이 있다. 그러면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쏴 죽이거나 뭐 이런 방법 등을 생각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6명이 아니고요. 600만 명을 죽여야 되겠다. 네, 600만 명. 왜 600만 명이에요? 네, 그때 희생된 유대인 희생자 수가 600만 명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600만 명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칼이나 총으로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나치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동원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그때 이 나치들이 사람을 죽여가면서 굉장히 많은 생화학적 실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독극물들이 얼마나 신체에 가해지면 사람들이 죽는지에 대한 그때 실험 데이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치사량? 들어본 적 있습니다. 치사량 영어로? 치사량 영어로? lethal dose라고 합니다. 치사량을 영어로 lethal dose라고 합니다. 알겠죠? lethal dose.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얼마나 먹으면 죽느냐 뭐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어떤 물질의 치사량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떤 물질의 치사량 데이터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데이터지만 치사량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습니까? 죽여봐야 알 수 있죠. 즉 여러분들이 문헌에서 어떤 시약을 찾았는데 그 녀석의 리설 도우즈가 나와 있다는 뜻은 그걸 언제 누가 알아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바로 2차 세계대전 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방을 키우는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예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예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국방을 키우는 거지 그 국방을 가지고 전쟁을 하겠다. 그리고 함부로 전쟁을 입에 담는 사람은 진짜 입을 찢어버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막 공격할 대포 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입을 찢어버려야 돼. 알겠죠? 절대 전쟁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전쟁이 벌어지면 진짜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이때 요 브레인 자 한번 영화로 재구성을 해볼까요? 영화로 재구성을 해볼까요? 자 끌려온 유대인이 기차에서 한겨울에 내립니다. 우르르 내립니다. 그럼 이제 총든 군인들이 사람들을 통솔하기 시작합니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그래서 막 그 나치들의 지시에 의해서 간단한 짐만 들고 기차에서 타고 내려가지고는 수용소에 딱 왔더니 그 군인들이 남자는 이쪽으로 여자와 애들은 저쪽으로 이렇게 다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잔말 말고 가! 그래서 확 갑니다. 그랬더니 어느 큰 건물에 도착을 하더니 갑자기 자 지금부터 여기서 수용소 생활을 해야 되니까 보건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건 검사를 하기 전에 깨끗하게 샤워를 해야 돼. 그래서 짐은 여기다 두고 옷을 다 벗고 샤워실로 들어간다. 해가지고 짐을 딱 둔 다음에
거기 끌려온 사람들이 옷을 다 벗고 완전 깨벗은 상태에서 어떤 공간 안으로 우르르 밀폐돼 들어갑니다. 즉 이런 공간에 사람들이 어깨가 다 닿도록 빽빽하게 최대한 많이 밀어넣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공간은 기본적으로 불빛도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공간이고, 그럼 그 공간에 들어가서 천장을 보면 위에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시면은 폴란드에 가시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게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게 파이프라인이 쫙 있습니다. 이때 그 파이프라인에서 갑자기 물이 쫙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 회차에는 그 사람들 사는 거예요. 그냥 진짜 샤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샤워를 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은 데려다가 일꾼으로 쓰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의 신조로 진짜 물이 나오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위에서 물이 아니라 갑자기 저 파이프라인에서 슈 소리가 난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바로 독가스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독가스 중에 만약에 보레인이 슉 나온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수증기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수증기가 공간에 많이 있겠지. 그러면 수증기하고도 반응한다고 했지. 그러면 갑자기 파이프라인에서 슉 하면서 파이프라인에서 갑자기 불이 팍 붙는 거예요. 알겠어요? 공기 중에 수증기랑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비규환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늘에 파이프라인, 천장에 파이프라인 달리니 거기서 불이 막 확,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불이 그냥 불이 아니고 용접 불꽃 같은 게 확 나요. 무시무시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아비규환을 하겠지. 아비규환 난리가 나겠지. 그럼 그런 식으로 공간에 있는 수증기가 다 연소됐어. 없어졌어. 그 다음 어디? 그럼 이제 보레인이 슉 확산돼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오겠어? 눈, 코, 입, 귀 도달하겠지. 근데 사람의 눈, 코, 입, 귀, 피부에는 뭐가 많아? 수증기가 많잖아. 여기 입안에 수증기 많잖아. 보레인이 들으면 어떻게 돼? 몸에 뚫려 있는 모든 구멍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푹 하고 불타면서 비명도 못 지르고 으악 하면 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보레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 봐봐요. 독가스다. 물하고 반응성이 크다를 글자로 배우는 것과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드라마로 배우는 것, 어떤 게 교육 효과가 훨씬 더 큽니까? 드라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를 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드라마타이제이션 형태로 익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전쟁은 있어야 되겠어요? 전쟁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전쟁을 획책한 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쟁을 계획한 애는 진짜로 죽여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 함부로 입에 전쟁을 담아서는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녀석 보레인입니다. 자, 그런데 저 녀석이 지금은 뭘 따져보자? 샨화슈를 따져보자. 샨화슈. 자, 여기까지 썼어요? 자, 지운다. 지우자. 쑥. 자, 그러면 여러분 산화수를 따지기 위해서는 뭐부터 잘 그려놓아야 합니까? 루이스 구조부터 잘 그려놓아야 되죠. 자, 그럼 이제 붕쇼를 딱 그리시고, 자, 붕소는 최외곽전자가 몇 개? 붕소는 최외곽전자가 3개죠. 저기 그려놨죠? 붕소의 최외곽전자는 3개죠. 요런 걸 다 외워야 돼. 알겠죠?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 자, 그리고 수소는 최외곽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씩 있죠. 하나씩 있단 말이야. 그럼 이때 여기서 화학결합이 어떻게 되겠어? 요래. 뭐 이거 말고는 다른 수가 있어. 이게 다야.
이게 다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이겠어? 이게 다야. 그럼 이때 여기서 산화수를 따질 때 어떻게 된다고? 전기 음성도를 따져야 된다고. 그러면 붕소와 수소의 전기 음성도가 각각 울매 수소 전기 음성도를 써놨지. 얼마? 2.2. 붕소는 얼마? 2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두 개의 수소 누가 싹 다 가져간다? 수소가 싹 다 가져갑니다. 수소가 전부 다 가져갑니다. 오! 그러면 이때 수소의 산화수는 얼마? 1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붕소는 전자를 몇 개 갖습니까? 수소는 현재 전자를 몇 개 갖습니까? 수소 전자 몇 개 갖습니까? 지금 빵개 됐죠. 빵개. 원래 몇 개 있었는데 3개가 빵개 됐죠. 그럼 산화수를 뭐라고 부여하면 되겠어요? 3 플러스라고 부여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산화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썼죠? 그 다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이건 됐고. 여기 줄게요. 지우자. 그 다음. 예시를 하나 더 들면, 우리가 평소에 만날 수 있는 물질 중에서 이런 녀석이 있습니다. Fe3O4. 저런 녀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제 이름은? 얘 이름은 자철광이라고 합니다. 예, 광물 형태로 얻을 수 있다면 광물이라는 뜻으로 써서 자철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자철광의 자자는 무슨 자자겠습니까? 매그넷. 그래서 그 오비탈 어쩌고 배울 때 얘 이름이 매그네틱 퀀텀 넘버 아시겠죠? 매그네틱 퀀텀 넘버 기억나죠? 매그넷 MS는 뭐였죠? MS는 뭐였죠? 저번 주에 다 수업했어요. MS가 뭐였죠? 스핀 매그네틱 퀀텀 넘버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얘도 매그네틱이야. 알겠죠? 여하튼 그 매그네틱 자석. 그래서 외부 자기장에 따라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저번 주에 했었어요. 요 꼭 강의 백업하시고요. 알겠죠? 자, 어쨌건 그 자석할 때 그 자자야.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물티슈가 있다고요? 어디 뭐야? 이거요? 이게 그냥 휴지인데? 이거 줘요? 야, 이거요? 물티슈라고. 이게 그런가? 휴지 줘요? 휴지 왜? 그래? 폰은 물티슈를 냈어. 자, 보자. 자, Fe3O4 얘 잘 보시면 산화수 한번 따져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철하고 산소, 전기음성도 어느 쪽이 월등히 더 크겠어요? 산소입니다. 이쪽이 월등히 큽니다. 그럼 얘가 가만히 있지 않고 철에 있는 전자를 다 끌어오겠죠?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산소의 최각 전자는 원래 몇 개? 6개인데 전자를 다 끌어오면 뭐가 되겠어요? 6개인데 전자를 다 끌어오면 옥텟 배치가 될 거 아니야. 옥텟. 그러면 전자의 산화수는 웬만하면 뭐가 되겠어요? 전자의 산화수는 웬만하면 2- 거라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철, 요 산화수 얼마? 저 산화수 얼마? 바로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자, 무엇을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만족해야 돼요? 뭐가 될까? 항상 뭐는 만족해야 돼요?
전화량 보존은 완성해야 되죠. 전화량 보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짜리가 4개니까 얘가 8 플러스가 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8 플러스가. 근데 3개가 8 플러스가 되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산화수 분수될 수 있나요? 분수 산화수 될 수 있나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현상을 Mixed Oxidation State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혼합 산화 상태. 아시겠죠? 그래서 산화수 분석을 하는데 저렇게 때때로 분수 산화수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능하진 않고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분수 산화수는 다른 산화수들에 비해서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요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얘네가 얘랑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즉 산소 2-4개가 있는 건 맞는데 이 안에 있는 철의 상황이 동등하다, 동등하지 않다? 동등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철은 3가 산화 상태도 나타날 수 있는데 2가하고 3가가 요런 비율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믹스트 돼 있는 경우 바로 이런 식의 산술 평균적으로 산화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종종 나중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초등학교 과학 실험 시간에 왜 막대기 자석 조그만 꼬마 막대기 자석 같은 거 막 N극, S극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꼬마 막대기 자석이 요 놈으로 돼 있어요. 아시겠죠? 뭐 모든 자석이 이걸로 돼 있는 건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강력한 자성을 보여주는 물질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 교구로 쓸 정도의 간단한 자석은 보통 이 녀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혼합 산화 상태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교재 21페이지에 거기 연습 문제 7이라고 있는데 찾았어요? 교재 21페이지에 연습 문제 7. 너 왜 없니? 자, 교재 21페이지 연습 문제 7 찾았어요? 찾았어요? 자, 교재 21페이지에 연습 문제 7. 요거 풀어볼 거거든요. 자, 내가 칠판에 뭐라고 쓰는 동안 한번 읽어나 보세요. 시작.